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집중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잠깐씩 시간을 날 때 찔끔찔끔 고민하고 마는 게 아니라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한 달을 집중적으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세요. 그 사안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서 생각과 고민에 몰입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적어도 반생 정도를 살고 나면 그때부터의 결정은 유리한가 불리한가 외에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내려가는 길을 피할 수 없다. 저는 진은혜입니다. 2006년 12월 제27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한 배우가 이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젊은 후배가 받아야 할 상을 늙은 자신이 받아 송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변희봉. 봉준호 감독의 괴물에서 아버지 역으로 열연해 65세의 나이에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죠. 영화, 드라마, 뮤지컬, 음악 여러 분야에서 해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상을 받고 난 후 수상자가 한 어떤 소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됩니다. 2021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배우의 위트 있는 소감이 대표적입니다. 배우이자 영화 미나리의 제작자였던 브래드 피트에게 그녀는 당신은 우리가 열심히 영화를 찍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라며 한 방을 날리더니 글렌 클로즈 등 여우조연상 후보에 함께 오른 배우들에겐 우리는 각자 다른 역을 연기했고 서로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인상 깊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삶의 후반전을 대하는 법. 변희봉 배우의 수상 소감을 10수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는 것은 늙은 배우의 심정이 절절히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저는 40 중반을 통과하면서 나이 든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고 얼마쯤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산디아고 순례를 하며 매일같이 제가 한 것은 생각이었는데 그중엔 이것도 있었습니다. 책을 써야겠다. 제목도 정했어요. 내려가는 길. 그때는 당장이라도 쓸 것 같았는데 어찌하다 보니 이제야 쓰고 있네요. 그런데 왜 제목을 내려가는 길로 정했을까요? 그 후에 제 시간은 내려가는 시간이라는 걸 자각한 겁니다. 하루 6, 7시간씩 매일같이 걸으며 제가 있던 곳과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저의 불안은 제가 이미 내려가는 길에 들어선 게 아닌가 하는 데서 온 것이었습니다. 상승 곡선이 끝나 쓰러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일하고 좌절하고 환호하고 고민했던 일터를 그런 마음으로 떠났고 돌아본 거예요. 돌아본다는 것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일이었고 한 생각을 지우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으며 앞서 든 생각을 부정하고 새로 찾아온 생각에 저를 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한 달 내내 계속하면서 마침내 저는 이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생각에 닿았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 그 후의 시간은 아마도 이전 시간과 같지 않을 것이란 명징한 자각이 제게 왔습니다. 네, 자각. 도전이나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 해결의 시작은 자각이라는 걸 압니다. 혹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 A가 있습니다. 그는 청춘 시절부터 주연을 도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나이가 들었고 더 이상 주연 배역에 캐스팅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젊고 잘생긴 후배 배우들이 속속이 나타나 그의 자리를 꿰찼죠. A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주연 배역은 내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영화를 계속하려면 조연이나 단역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조연이나 단역이라도 영화를 계속 찍을 것인가? 아님 주인공이 아니니 영화를 접을 것인가? A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할수록 자신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 선택이 분명했죠. 그는 그때부터 조연으로 여러 영화에 부지런히 출연합니다.
배역의 범위는 오히려 넓어졌고요. 누구나 이런 시간과 맞닥뜨립니다. 특히 인생의 전반을 화려하게 보낸 사람들일수록 원치 않은 변화와 도전 앞에서 당황하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후배들도 40을 넘기며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더군요.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져요. 지금까지 제 업무는 깔끔하게 잘 해왔지만 저는 나이가 들고 후배들은 쏟아져 나오고 이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여기가 끝은 아닌지, 앞으로 기회가 더 있긴 할지 불안해요. 이때 찾아오는 불안의 이유를 들여다보면 지금의 위치에서 밀려날까봐, 주연의 영광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혹은 잊힐까봐 등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나 쟁이일수록 고민이 큰데 여러분이 언젠가 그런 시간과 맞닥뜨린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연이 아니어도 이 일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더 이상 주연이 아니라면 이 일을 떠날 것인가? 저도 이 질문을 던졌고 앞에서 언급한 배우 A와 같은 결론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늙은 쟁이인 내게 오는 광고는 어떤 것이든 흔쾌히 하자고, 나를 찾는 일이 있고 내가 쓰일 곳이 있다면 기쁘게 응하자고요. 정상을 향해 치열하게 올라갔던 시간. 40 초반까지는 산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주말마다 산으로 돌았습니다. 그때는 운전을 하기 전이라 늘 기차로 버스로 다녔는데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기도 해서 지방의 교통편과 출발 시각을 알 도리가 없었죠.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시각표라는 책을 구입하곤 했습니다. 고속버스나 새마을호는 물론 완행열차와 시골의 버스 출발 시각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 책이었어요. 늘 전국 지도책과 함께 이 시각표를 책상 옆에 두었다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훌쩍 떠나곤 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른 봄 산수유가 보고 싶어 전라도 구례를 찾았다가 돌아오는 기차표를 구하지 못해 밤차에 입석표를 사고는 서울까지 내내 서서 온 적도 있습니다. 이튿날 새벽 서울역에 도착해 집에 가선 샤워만 하고 바로 출근했죠. 또 어느 날인가는 모처럼 집에서 주말을 보내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남도 벚꽃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 그 길로 집을 나서서 남해행 고속버스를 탄 적도 있습니다. 흐트러지게 핀 벚꽃 속에서 하루를 보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일몰로 유명한 미륵도의 공원에 앉아 해지는 걸 보다 버스를 놓치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물멍이었습니다. 산을 즐겨 찾으면서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올라가는 길보다 내려가는 길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 혹시 넘어지더라도 오르막길에선 무릎만 까지고 말지만 내려오는 길에 넘어지면 구르거나 발목을 삐거나 상처가 깊습니다. 실제로 내려가는 길의 어려움을 진하게 겪은 적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설악산 야간 산행을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밤 10시에 출발하는 관광버스를 탔고 새벽 2시쯤 오색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헤드랜턴을 꺼내 끼고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이 깜깜한데 랜턴의 불빛만 여기저기서 빛났습니다. 4시간여를 쉬지 않고 걸으니 마침내 대청봉 그리고 일출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아 붉디붉은 아침해를 볼 수 있었는데 확실히 산에서 보는 해는 아파트에서 볼 때와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장엄했습니다. 저는 그때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어온 공룡능선에 가고 싶었습니다. 공룡능선은 내설악과 외설악을 가르는 설악산의 중심 능선인데 내설악의 가여동 계곡과 용화장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외설악의 천불동 계곡부터 동해 바다까지의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생긴 모습이 마치 공룡의 등이 용솟음 치는 것처럼 힘차고 장쾌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코스가 난코스일 뿐 아니라 대청봉에서 그냥 바로 설악동으로 빠질 때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나이 29, 가고 싶은 마음이 뜨거운 데다
그곳 바로 앞까지 왔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했죠. 결국 공룡 능선을 넘었습니다.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도 가고 싶다는 마음뿐 준비라고는 한 게 없어서 18시간을 걷는 동안 먹는 게 똑 떨어진 겁니다.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초코바와 비스킷 몇 개로 달래며 발을 옮겼는데 산행 후반, 특히 내려가는 길에선 무릎이 풀려 발목이 제대로 지지가 안 됐습니다. 결국 거의 기다시피 해서 겨우 설악동에 닿았습니다. 새벽 2시에 시작한 산행을 밤 8시가 돼서야 마쳤으니 꼬박 18시간을 걸은 겁니다. 그래도 한창 젊을 때라 그랬는지 척산 온천에서 뜨겁게 온천을 하고 나니 이튿날 거뜬하게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한편으론 과감했고 또 한편으론 한없이 미련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다. 다시 내려가는 길로 돌아올까요? 모든 산행엔 오르는 길과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고도 1000m 이상 넘는 산에 가면 몇 시간씩 오른 뒤 꽤 필요한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맞이하죠. 인생살이도 비슷한 데가 있어요. 오르는 길은 젊은 시절에 맞이합니다. 힘은 들어도 인생이 상승한다는 느낌도 있고 성취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올라 정상에 머무는 시간은 잠시이고 금세 내려가는 길이 시작되죠. 에베레스트 등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과 남북극점 정복, 북극 횡단, 에베레스트 3회 등정 기록을 가지고 있는 허영호 대장도 같은 위험과 고생 끝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지만 그곳에 머무는 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짧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곤 올라갈 때보다 더한 어려움을 뚫고 하산합니다. 인명사고도 하산길에 더 많이 일어나고요. 그걸 알고도 그는 또 산악인들은 지금도 산에 오르고 또 내려옵니다. 그 누구도 내려가는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큰 위로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때가 아니던가요? 왕성하게 활동하며 성취하는 시절이 있는가 하면 다른 성질의 시간도 있다는 것. 내려가는 길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시간 또한 잘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려가는 길을 잘 보낸다는 건 어떤 걸까요? 질문이 달라졌고 저는 어느새 그 길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문제에 남다르게 접근하기. 요즘 강연을 할 때마다 느낍니다만 사람들은 구체적인 방법론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액션 플랜을 바라죠. 그걸 알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제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걸 찾아가는 것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40이 넘어선 유불리보다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집중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너무 추상적이니 구체적인 답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의 얼굴이 어른거려서 다음에 예를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저희 책방에서 강원국 작가의 북토크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글쓰기의 저자 강원국 작가가 강원국의 어름답게 말합니다를 출간한 뒤 가진 북토크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자신은 회사에서 발표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데 막상 발표하려고 들면 너무나 긴장하고 떨려서 늘 속상하다고 어떻게 하면 떨지 않고 발표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답을 드렸을까요? 연습을 열심히 하시라. 리허설을 더 많이 하시라. 이 정도가 아닐까요? 강원국 작가의 어프로치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도 처음엔 남 앞에서 말하는 게 영 어색하고 많이 떨렸대요. 왜 그렇게 긴장하는지 생각해보니 청중 모두가 낯선 분들인데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지 않더랍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는 이런 방법을 생각합니다.
강의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해 강의장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청중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며 인사를 했답니다. 작가가 웃는 얼굴로 인사하니 그분들도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그리고 강의 때도 청중 모두가 웃는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니 긴장이 누그러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아 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통찰력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다른 시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씨앗 없이 꽃이 피진 않지만 씨앗을 심었다고 다 꽃을 피우진 않는다. 씨앗이 죽지 않고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물을 주고 바람과 햇볕을 주며 때로는 비료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태도다. 안녕하세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요즘 책을 읽으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작가분들이 자신의 경험담과 깨달음 그리고 방향까지 담아낸 내용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하나하나 경험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아지고 그 고민의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을 잘 골라 읽다 보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누군가 앞서 간 분들이 이미 경험을 하고 그에 대한 통찰력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책을 만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행운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최인하님의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입니다. 제1기획 부사장에서 최인하 책방 대표까지 30여 년간 일터에서 자기다움을 지킨 질문과 생각들로 꽉 차 있습니다. 특히 일과 삶에 대한 열정과 고민,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나이 들어가며 일에 대한 고민과 퇴사, 은퇴,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40대와 50대에게는 나답게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끔 해주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최근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매일 꺼내서 읽었던 책인데요. 주옥 같은 내용 중 누구도 내려가는 길을 피할 수 없다를 고른 이유는 나이 듦에 대한 인정이 필요해서입니다. 나이에 따라 역할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새롭게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은 지금이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저와 같은 고민을 했을 때 1년 동안 남편과 등산을 많이 했었는데요. 등산을 인생에 비유할 수 있고 일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려오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저는 내려오는 것도 천천히 즐기면서 누리고 싶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또 다른 오름길을 만난다면 잠시 여유를 부려 다시 오름을 해보는 용기를 내보고 싶습니다. 삶의 후반전을 대하는 법, 내려가는 시간이라는 걸 자각하는 것부터가 다시 시작입니다. 문제에 남다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강원국 작가가 강의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해 강의장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청중을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며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는 내용은 제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그렇게 경험에 대한 연륜에서 느껴지는 통찰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여유 말입니다. 저자가 회사를 졸업한 다음에 페이스북에 남겼다는 내용 중 자유로워지는 만큼 외롭기도 하겠고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크지만 현명하게 나이 들며 제 산막을 살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아무것도 안 할 자유, 제가 30살 무렵에 썼던 카피인데 이제부터야말로 자유를 누려보겠습니다. 자유, 안식, 평화를. 미소님들도 은퇴와 노후를 생각할 때 시각을 바꿔 인생 산막을 자기 인생,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 또한 역시 좀 더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니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개발 이야기를 전하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